뉴욕시가 관광객에게 존슨앤존슨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는 백신 관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 중순쯤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짜 백신 접종 카드에 대한 암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한 술집 업주가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달 말부터 미 동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조 마리에 이르는 매미떼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매미 울음소리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본격적인 백신 관광 산업에 나섰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에 이동식 접종소를 마련하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관광을 통해 600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9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백신 관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We want tourism back. We're doing a huge effort to bring tourism back. We talked about a few days ago, big $30 million campaign to get the tourists back to New York City. This summer, you're going to see tourism come alive again in New York City. 뉴욕시는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센트럴파크, 브루클린 브리지 등 주요 명소에 승합차를 이용한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관광객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맞게 될 백신은 2번 접종할 필요가 없도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입니다. But we think this is a positive message to tourists. Come here, it's safe, it's a great place to be,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you. We're going to make sure you get vaccinated while you're here with us. 하지만 관광객 등 외부인에게 백신 접종을 하려면 우선 뉴욕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는 현재 주 거주자와 유학생에 한해서만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빠르면 이번 주말 주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인이 나는 대로 백신 관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의 분석에 따르면 백신 관광 산업을 통해 뉴욕시는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9만 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유시 샌프란시스코 의료진들이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니카 간디 유시 샌프란시스코 감염병 박사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예측대로 6월 15일이면 캘리포니아주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디 박사는 면역력 수준이 현재 진행 중인 바이러스 전염 상태를 압도해 완화된 규제 속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염병 학자 역시 LA 카운티가 옐로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단 면역에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백신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절반이 적어도 백신 1회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백신 접종률 11위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바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류 단속국은 중가주 클레멘츠 지역에 위치한 술집 올드코너 살룬의 업주를 위조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able to purchase 4, and then today we located 30 blank cards, laminating machines, laminate cutters, and things to manufacture the cards. 해당 업주는 정부 기관의 직인을 위조한 혐의와 화이자, CBS 그리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신원을 도용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인장이 찍힌 접종 카드를 위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적발 시 최대 5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 FBI는 온라인 중고품 거래 사이트와 SNS에서도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사고 파는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허위 접종 카드에 대한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여름 미 전역 15개 주에 지난 17년간 땅속에서 유충으로 살아온 매미 수조 마리가 일제히 출몰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출현 시기는 지면 기온에 달려 있어 평균적으로 5월 말에나 유충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기후 변화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매미떼의 지상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미 수십 마리가 흙을 뚫고 땅 위로 올라옵니다. 17년 주기로 출현하는 매미 주요종 브루드 텐입니다. 매미는 지면 기온이 64도에 달하는 5월 말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탓에 예상보다 빨리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Magic cicada is only found here in the eastern U.S., nowhere else in the world, and no other cicadas have a 17-year life cycle. 곤충학자들은 이번 달 내로 조지아, 일리노이, 뉴욕 등 15개 주에 브루드텐 매미떼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드텐은 일반 매미와 다르게 한 번에 수백만 마리씩 깨어납니다. 올해 등장할 매미떼는 수천억에서 수조 마리에 달할 수 있습니다. If you look out your window in the early evening, you're going to see literally hundreds of cicada nymphs coming out of holes in the ground. 매미는 사람에겐 유해하지 않지만 최대 울음소리는 100데시벨에 달합니다. 즉 진공청소기나 자동차 주행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매미떼는 짝짓기를 한 뒤 2주에서 6주 후 서서히 사라지고 나은 알은 애벌레로 부화해 다시 땅으로 내려갑니다. 해당 유충이 나무 뿌리와 양분을 먹고 자라다 오는 2038년 다시 땅을 뚫고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최근 전국 중소기업과 연방정부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범죄가 300% 가까이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전체 사이버 공격의 최대 75%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며 이 같은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보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해선 대응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7월까지 200명의 신규 사이버 수사 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의 대표적 명소 중의 하나인 베니스 비치에 노숙자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베니스 보드워크에서 노숙자 관련 방화와 폭행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노숙자 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주민과 업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노숙자 캠프에서 방화와 범죄 등이 이어져 왔다며 치안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베니스 비치를 관할하는 마이크 보닌시 의원은 보드워크의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추가로 노숙자 주거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다호주 릭비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용의자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복도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한 교사가 용의자의 총을 빼앗아 총격 상황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학생 2명과 관리인 1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6학년 여학생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전면 휴교를 결정하고 총격으로 충격을 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퍼슨 카운티 검찰은 수사가 완료되면 용의자에 대해 3건의 살인 미수를 포함한 혐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추진 중인 무면허 총기 소지법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은 어제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8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무면허 총기 소지 법안은 이미 텍사스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조정된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전에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합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단체인 브래디는 올해 10여 개의 주가 공공장소에서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총기 반대 단체인 맘스 디맨드 액션은 양극화된 일부 극단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올해 아이오와주와 테네시, 몬테나, 유타, 와이오밍 등 5개 주는 일종의 무면허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 달성의 열쇠를 10대 청소년 백신 접종으로 보고 있는데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에게서 96%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16세 미만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모더나 최고 경영자 스테판 방셀은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이 96%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데 그 나이 밑으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안전상 우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인 화이자는 이미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 예방 효과가 나왔다며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자들은 앞으로 10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맞히느냐가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모더나 측은 앞으로 6개월간 더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고 화이자 측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을 시험 중이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right now, I'm happy to say that we have our process is geared to do that in less than 100 days.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제약사의 특허를 일시 중단하는 데에 미국이 지지를 선언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이라고 반겼고 유럽연합도 미국의 제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ready to discuss how the US proposal for waiver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COVID vaccines could help achieve that objective. 미국 정부가 백신 특허를 고집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이제는 제약사들이 백신 제조 기술을 이전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급의 제3의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독일 제약회사 큐어백이 이르면 다음 주쯤 메신저 리보핵산 mRNA를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mRNA를 사용한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사의 백신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큐어백 백신이 출시된다면 코로나19 사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9월부터 브로드웨이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부터 공연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9월부터 시작되는 브로드웨이 공연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경제 정상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월 14일부터 관객 수에 제한 없이 브로드웨이 공연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직전에는 해밀턴과 위키드, 라이온킹을 포함한 30여 개의 브로드웨이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에서 9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뉴욕시 경제에 150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극장연합은 추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금융안전 반기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역사적 기준과 비교해 높은 자산 가격이 우려되고 특히 최근 급등한 주식 시장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투자와 관련한 위험 감수 성향이 떨어질 경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은 하락세로 급 반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차입 비중이 높은 헤지펀드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한 유럽의 경제적 여파가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망언으로 논란이 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자신을 비판한 한국인 교수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비판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위협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이진희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사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 교수가 자신의 등 뒤에서 야만적인 공격을 해왔고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 교수의 발언들을 모으고 있으며 다음 단계 조치도 생각 중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 교수는 램지어 논문들을 검증하는 데 앞장서온 교수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램지어가 위안부 논문 외에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정당화한 논문을 썼고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이 교수는 대학 측에 논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대학은 지난 2월 램지어에게 논문을 전면 수정하게 했습니다. 이 교수는 램지어의 협박 메일이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이라며 다른 학자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을 본 동료 학자들도 황당하고 한심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자적 윤리를 어기고 있는 램지어에 대해 하버드대가 수개월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최근에도 일본 우익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매도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한술 더 떠 학자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데 램지어 교수는 정작 학문적 해명이나 반박은 몇 달째 단 한마디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한국 울산에서는 영국 변이가, 수도권에서는 남아공 변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320명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울산. 목욕탕과 콜센터,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283명이 영국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을 넘어 부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전 지역사회 확산이 있다고 보고요. 점점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 김포 일가족과 서울 강서구 직장 관련 집단 감염 이후 2달여 만에 경기도 부천의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 감염에서 남아공 변이가 또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77명 중 7명에 대해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전부 남아공 변이가 검출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전원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공과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2개가 붙어있는 인도 변이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회는 오늘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단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부른 과거 발언과 학창시절의 이른바 학폭 가해, 과태료 체납 이력 등에 대해 사과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수해사를 하던 그 집사람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딸과 사위의 라인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고 손해만 봤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혹만 제기한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 양반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런데 계속 네 사위니까 특혜를 받았으니까 뭐가 네가 책임을 져라. 그걸 마치 제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야당 의원들과는 청문 태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피해자네요. 현재로서는 이제 같은 나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질문이 우습다니요. 국정 현안과 정치적 쟁점에 관한 질의에 대해선 정치색을 배제한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적 눈높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국민의 삶,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자는 군 복무자 호봉 가산제 확대와 백신 접종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재정을 핑계대지 않고 틀을 만들어 보겠다며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선 라인펀드 관계자 등 20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청문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명의 목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CCTV 54대와 공원에 있던 차량 100여 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실종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건 지난 25일 새벽. 경찰은 이 시간대 현장 목격자 중 지금까지 4개 그룹 6명의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손 씨와 친구 A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는지는 확인해질 수 없다고 했지만 이들 6명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장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실종 현장 주변을 이동하던 중 찍혔을 가능성이 있는 CCTV 54대의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라진 A 씨의 전화기 신호가 마지막으로 한강 북단에서 잡혔던 만큼 손 씨가 만에 하나 잠수교를 도보로 건넜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잠수교 북단 지역 CCTV 5개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한강공원에 출입했던 차량 133대를 특정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도 나섰습니다. 사라진 A 씨의 휴대전화는 한강공원과 인근 수중에서 아직 찾고 있는데 기종은 아이폰 8으로 색상은 짙은 회색인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가 갖고 있던 손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당일 행적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 씨의 동선은 귀가시 탑승했던 택시기사를 조사하는 등 대부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필요할 경우 A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히 짚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손 씨의 부친이 낸 진정을 형사 3부에 배당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브라질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25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라질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25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리우데자네이루시 빈민가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단속 작전을 진행하던 중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마약 조직원 24명 등 25명이 사망했고 경찰관 2명과 지하철 승객 2명 등 최소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우에서 활동 중인 한 범죄 연구단체는 이번 총격전에 대해 2016년 총기 폭력 사건을 조사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최악의 총격전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무중력 상태로 14개월 동안 숙성된 와인 샤토 페투리스 2000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와인은 2019년 11월 농업 연구를 위해 우주로 보내졌다가 올해 1월 지구로 귀환한 와인 12병 중 한 병인데요. 8병은 추가 연구를 위해 보관되고 3병은 이미 와인 전문가 등의 테이스팅을 위해 사용됐다고 합니다. 테이스팅 당시 전문가들은 지구의 와인보다 더 숙성됐고 더 부드럽다고 평가했는데요. 우주에서 숙성된 샤토 페트리스의 판매가는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현금 수송 차량이 무장강도단의 총격을 받았지만 부상자 없이 상황이 끝났다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나 전직 특수부대원 딱 걸린 무장강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도로를 달리는 현금 수송 차량에 2명의 보안 요원이 타고 있는데요.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집니다. 무장강도단이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총을 쏜 건데요. 그런데 침착하게 운전대를 돌리며 공격을 피하는 이 사람. 무장강도가 차량을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돌진하기까지 합니다. 알고 보니 12년간 경찰 특수부대에서 인질구출과 대테러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요원 레오 프린슬로 씨였는데요. 이후 레오 씨가 소총을 챙겨 조준하자 무장강도는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반격으로 강도를 퇴치한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현금 수송차에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전자담배를 물린 20대 아버지가 논란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살 아들의 전자담배, 황당한 아버지입니다. 기저귀를 찬 아기에게 누군가 전자담배를 입에 물리는데요. 매운 연기 때문에 아기는 킥킥거리며 괴로워하죠. 어처구니 없는 만행의 주범은 아기의 부모였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남편이 아기에게 담배를 물린 모습이 재밌다며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던 건데요. 영상이 퍼지면서 현지 누리꾼들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이의 아빠는 나는 아들을 학대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후 영상을 삭제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아동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를 체포했고 아이는 건강검진을 위해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적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했다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의 뚝심, 사전오기 로켓 성공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기지에서 로켓 한 대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 소유의 민간 항공우주 업체 스페이스X가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인데요. 이날 고도 10km까지 도달한 후 로켓 엔진의 역추진을 통해 다시 직립으로 무사히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길이 50m에 달하는 스타쉽이 4번의 실패 끝에 이룬 성공인데요. 누구보다 기뻐했을 사람 역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었겠죠. 그는 시험이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스타쉽 완전 착륙이라고 자축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은 스페이스X가 재활용이 가능한 태양계 탐험 수단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동부의 한 마을에서 우물에 빠져서 위기에 처한 아기 코끼리가 구조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우물에 빠진 코끼리 8시간 구출 작전입니다. 어쩌다가 여기에 빠진 걸까요? 아기 코끼리가 9m 깊이 우물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위기에 처한 아기 코끼리를 발견하고 지역 산림부에 신고해 구조작전을 펼쳤습니다. 굴삭기 3대를 통해 우물의 한 면을 허문 다음 구조 작업이 이뤄졌다는데요. 8시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주민들이 만든 경사로를 스스로 걸어 나오는 아기 코끼리.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